올해 우리나라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댐 저수율 조절에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의대 공모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를 거쳐 10월 말 정부의 추천 대학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소기업 유공자는 활발한 기업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강진군이 강진만을 생태 정원으로 조성해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한낮에 더운 날씨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다가올 무더위를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름철 최고 기온과 태풍, 댐 저수량 전망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봄 열대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됐던 우리나라. 이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28도 이상 되는 시점은 목포는 7월 중순, 여수는 7월 하순부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 남쪽의 수증기 유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예년 평균치인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집중 후의 강도도 강해지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직접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 지역에도 시범 운영되는데요. 이 문자를 받으시면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는 조치사항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3억 7천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댐과 조절지댐을 합쳐 52%의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년의 1.3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초 전남에는 한 차례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5월 5일부터 이틀 동안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겁니다. 때문에 주암댐은 한 차례 수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최대 초당 200톤의 수문 방류가 이뤄졌고 현재는 안정적인 저수량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여름 잦은 비가 예보된 만큼 댐 저수율 조절에 특히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수율이 예년 대비 높은 것을 고려해서 4월부터는 댐 최대 발전 방류를 하고 있고 5월에는 수문 방류 등을 통해서 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기 전까지는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댐 수위를 유지해서 홍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더 무더운 날씨와 함께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의대 공모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 지사는 5일 6월 정례조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에 의한 의대 추천 방식을 추진해 10월 말 정부에 추천 대학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신청은 법적으로 대학의 일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며 공모에 모두 참여해 결과에 승복하고 정부의 한 목소리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2024 전남 광주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전본부는 5일 목포 현대 바이라 한 호텔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전남과 광주의 중소기업 유공자 57명에 대해 포상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기업 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해마다 중소기업 주간을 기념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 전남대회는 올해 처음 전남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바다가 육지로 들어온 이른바 만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천만이 잘 알려져 있죠. 강진군이 강진만의 생태정원을 조성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강진천과 탐진강이 만나는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고니와 삭, 수달 등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강진군이 59만 제곱미터, 축구장 29개 크기의 부지에 갈대숲과 육모장, 테마별 정원 등을 마련해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강진군은 생태체험 코스와 문화체험 코스, 정원체험 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일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것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등을 지원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보다 많은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가 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국가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가정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인력이라든가 소요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강진만 생태공원은 망원경 없이 고니와 수달, 철새 같은 야생동물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20만 평의 갈대밭을 거닐 수 있도록 생태 탐방로를 조성해 두었고요. 겨울에는 수천 마리의 고니가 무리지어 먹이 활동을 하는 장관을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 아주 가까이서 입장료 없이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지방정원으로 승인되면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국가정원으로 조성합니다. 또 생태공원 인근 남포마을에 숙박시설을 건립해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강진만 생태공원이 지방공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케냐 붕고마 카운티 지역에 교육자재를 지원한 전남교육청이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5일 도교육청을 찾은 케냐 붕고마 루사카 케네스 마켈로 주지사와 니콜라스 제이트 키보이 교육청장은 전남교육청에 감사패를 전하며 이를 계기로 전남과 케냐의 국제교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전남교육청은 지난 3월 국제 와이즈맨 전남지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재활용이 가능한 책걸상 2,000세트를 수거해 케냐 붕고마 카운티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조선이 2024 포시도니아 박람회에 참가해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지난 3일과 4일 박람회 현장에서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에서 1척, 그리스 선샤인 아틀라스 선사에서 2척 등 약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올해 들어 8,600억 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추가로 수주하는 등 앞으로 3년치에 해당하는 30척 규모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69번째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합니다. 목포시는 6일 오감동 현충공원에서 추념식을 갖고 보훈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한 뒤 헌화와 분향, 현충일 노래 제창을 끝으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각 가정에 태극기 개양을 당부하고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춰 함께 묵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보도사진전이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보도사진전은 기억은 힘이 세지라는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와 흐름을 알아보는 특별 전시로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목포역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모두 5곳의 언론사에서 참여하며 희생자 추모를 지속적으로 한 시민들의 촬영 사진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농촌에서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 장흥에서 농기계에 불이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 50분쯤 장흥군 부산면의 한 축사 인근에서 주차된 트랙터 한 대가 모두 불에 탔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주민이 축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볏집에 옮겨 붙은 뒤 트랙터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 장도공원의 숲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사업비 49억 원이 투입돼 다도해 정원과 난대숲 복원 등이 진행된 사업으로 해안데크 산책로와 쉼터, 야외무대 조성까지 포함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준공을 기념해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청춘 버스킹 공연을 개최할 방침으로 앞으로 장도공원을 지역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만 천문대가 과학 분야 공모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서 공모한 2024 두드림 프로젝트에 선정돼 오는 7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 프로그램을 기획해 마술 공연과 강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공고한 전남 과학문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천만 천문대는 오는 9월까지 야간 천문 관측과 별 사진 촬영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버스 회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혼잡과 이용객 교통사고 우려가 컸던 고흥 도하버스 정류장이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고흥구는 264제곱미터 부지에 최신식 냉난방기와 화장실을 갖춘 승강장으로 도하버스 정류장을 신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착공에 들어간 이번 사업은 오는 9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광역 상수도 공급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은 국가산단에서 하루에 필요한 용수는 약 1,800톤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기존 시설로는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인 만큼 산단 준공에 맞춰 인근 별랑 정수장 개통에 광역 상수도 분기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지난 4일 브이랜드 공원 일대의 황토 맨발길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했습니다. 강진 황토 맨발길은 폭 1.8m, 길이 200m 규모로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황토 맨발길은 앞으로 400m가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주변에 다양한 놀이시설과 꽃밭 조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2024 전남 정원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연장 운영 결정과 함께 새로운 꽃과 나무를 심고 시설물 보강과 야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11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4 4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당초 운영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예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